자, 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1월에서 2월까지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풀어드릴 거라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갑진년의 영향력 안에 속해 있는 구간이죠. 절기상으로는 2월 3일 입춘이 되어야 해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달은 갑진년과 을사년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을사년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전개가 될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흐름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은 병자월이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고 역사에 다시 없을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 문양과 같은 글자입니다. 형태는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각자의 색깔로 존재를 하는 건데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룬 걸 말합니다. 이를 사주에서는 수화기재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이니까 조화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뭉치지 못하고 흩어지면 이를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주역의 궤로는 미제라고 말을 하죠. 화수미제다 하는데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바다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누가 막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이런 형상. 그간 쌓아온 노력이 불에다 타버리고 결국은 흔적도 남지 않고 물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는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만물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소멸하는 것이니까 작게는 내 역할과 자리가 맞는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고민하게 되고, 좀 크게는 세상의 이치에 맞게 돌아가지 않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운세에서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니까 각자 생존을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어려움을 방비하시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 이어서 1월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월, 병자월을 거쳐서 이번 달은 정축월입니다. 천간의 정화라는 것은 사주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말합니다. 열정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가진 것이고 열 에너지를 내어 다른 글자의 효율을 끌어올려서 성과를 내는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들의 쓰임과 용도를 바꾸어 버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휩쓸리지 않는 뚝심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고스란히 단점이 되기도 하죠. 내 뜻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타협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해버리는 독선적인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로 온 축월은 해자축이라는 겨울 중에서 마지막 겨울을 말합니다. 추운 겨울의 끝자락이니까 지긋지긋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 같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장 추운 날씨를 가진 것이 축월이죠. 절기상으로는 소한과 대한에 해당하는데 사주에서 한이라는 글자는 만물의 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한이 찾아와서 기온이 점차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추운 게 아니라 얼어 죽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눈보라를 피할 곳도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에는 생존 본능보다 더 강한 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진년의 정축월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고 그 이면에는 나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 서로의 관계보다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찾아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수극화라는 것은 극한의 대립 끝에 찾아온 겨울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기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체로 정답을 찾기보다는 서로 합의되지 않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바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모든 사안에서 대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노사 협상이라든지 연봉 협상, 제도나 규제의 변화 같은 것들도 정해진 답 안에서 소통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이미 서로의 생각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답답한 정축이라는 글자, 이 글자만으로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인데 운에서 정축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정축같이 말이 통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답답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은 속이 꽉 막히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뭐를 안 해서 망한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해서 건드렸다가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조금 도태되거나 뒤처지는 것 뿐이에요. 정화라는 것은 고성능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대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모적일 수밖에 없고,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마음에 포기하거나 놓아버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고, 이 시기에 자신한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기존의 자원을 생산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같은 사람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올라타 있고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번 겨울은 대단히 혹독하고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얻기 힘든 이러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소수에게는 황금기일 수 있겠지만 대다수에게는 혼란기인 셈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조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성급한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 달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만 남는 겁니다. 자신한테 선택권이 있지 않아요. 상대가 고를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욕심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만들겠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해서는 곤란하겠죠. 정화라는 것은 본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병화를 흔히 태양이라고 하고 정화를 가스불, 토치 같다고 표현을 하죠. 태양은 끝없이 움직이면서 만물의 생명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지만, 정화는 주어진 일에만 깊이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몰입은 너무나 강렬해서 하나에 빠지면 다른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할 정도로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정화가 축토를 만나서 정축월로서 온 것이니까 이 시기에 접하게 되는 인연들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애착, 애증이라고 말을 하고, 일에는 집착과 미련이 남는다고 말을 해요. 겨울이라는 집을 떠난 사람들은 목적 없이 헤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를 더 그리워하는 것이고, 떠나지 못하고 그냥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공간이 지긋지긋해서 떠나기를 희망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큰 변화를 주기 힘든 악조건이 겹쳐 있지만, 현재 환경이 불만스럽거나 당장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액션 플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처세에 대한 지침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사주가 목의 기운 또는 토의 기운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목극토가 되는 분들은 이번 달 초반부에는 정적이고 당장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강한 성장 의지가 있고 자신의 능력 활용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을사년을 계기로 해서 내가 업종이나 전공이나 어떤 직장을 바꿔서라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자신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축월 자체가 설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후반기를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시기를 좀 넓게 잡으시고 이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초반부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번아웃 오고 하기 싫어지고 관계 단절도 생기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설 지나서까지 충분히 보겠다, 내가 2월이 넘어서까지 충분히 보겠다라는 여유로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자기 사주가 화의 세력이 중심되어 있는 분들, 충분한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를 결정하거나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량에 비해서 욕심이 조금 많으시는 거예요. 현재 환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거고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들은 단순히 개인의 실력이나 의욕만으로는 이루기가 어려운 것들이니까 내 눈앞에 현실에 있는 문제 해결에 충실하도록 마인드 세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자신감을 가지고 막 뭔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한다고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올바르지는 않다. 그래서 좀 이성을 되찾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주에서 수의 세력이 중심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수가 있다면 상대방이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 목적으로 찾아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좋게 작용하면 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답답한 건 뭐냐, 그러니까 결국 정축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역할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 용도와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니까 내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다. 그냥 상대가 뭔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도 되고요. 내가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뭔가 순번이 매겨지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포지션에 자리하게 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답답한 것들을 너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해라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답답하니까 다 때려 엎을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사주에서 토의 기운이 부족하다면은 진짜 수가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걸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탐탁치가 않고 내키지 않은 것들을 막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은 토도 부족하면 이걸 내가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짜증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은 짜증 속에 굉장히 내재된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통 속병 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속이 시끄럽다, 잠이 안 온다, 눈을 감았는데 자꾸만 생각이 난다, 잡생각들이 많아지게 만들고 사람을 참 현타 오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토가 이 쿠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나의 직업적성에 맞춰서 일을 고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든 수행하려는 의지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처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또 계시죠. 그래서 이걸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관계는 직접 만나고 밀접하고 뭐 가깝게 지낸다 하기보다는 멀찌감치 서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궁금하지만 썩 내키지 않는 이런 뭐 관계라든지 친밀한 사이라기보다는 조금의 거리감이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한 다리를 걸쳐서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좀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자신과 직업적으로 가깝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분야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겠죠. 정축월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참을 만큼 참아서 이제는 불만이 터져 나올 때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갑진년 한 해 동안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내 의도와 다르다면 평소보다도 훨씬 과격하고 감정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거슬리는 것에 대해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에는 이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 했나요? 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답답함은 결국은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해결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에너지를 막 드러내가지고 막 까놓고 그냥 얘기할래, 막 그냥 질러버릴래라고 하면 부정적인 구설에 얽혀서 이미지를 소모하게 되겠죠. 이 중요한 일사년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둬라.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제가 마냥 그냥 참고 견뎌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달 되면 이제 무인달이 오잖아요. 다음 달이 되면 멈춰있던 시계가 또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바로 뭐 제자리를 찾지는 않아. 이 무인 기묘 구간이라는 것은 점차 자리를 찾는다.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간다. 앓던 일을 조금씩 치료해 나간다는 거예요. 충치를 조금씩 치료해 나가서 안 아프게 하는 거지 한 번에 막 치아를 뽑아버리거나 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각자 어떤 내 역할을 잘 하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성급하게 뭘 저지르거나 속내를 드러내거나 뭐 감정적으로 뭘 지르거나 뭐 이런 것이 지금 당장 속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못 참겠다, 변화를 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빠르게 속도를 내서 내가 이번 달에 그냥 모든 걸 다 끝낸다, 정축월에 마무리 진다, 그냥 이거 내가 길게 끌고 가지 않는다 정도로 가셔야 돼요. 대단히 공격적으로 그냥 내가 여기서 승부 보겠다. 하지만 추천드리지는 방법은 아니다. 되도록이면 하더라도 주변 사람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내가 직접 나서거나 부딪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구설이 생겨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나서서 움직이는 형태는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뭘 한다든지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 달 직장운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노력 대비는 어렵다. 근데 평가가 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가 조금 타이트한 기준으로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대의 기준이라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연애운도 뭐 어떻게 해야 돼? 정축월에는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꼬시거나 뭐 요리하기는 어렵다. 상대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되게 마음에 들어, 잘생기고 유능하고 부자 남자야. 그럼 그 남자는 너무 자기 어떤 일들에 매몰돼 있어서 시간이 없다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을 쓰는 만큼 나를 바라봐 주지는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는 인정 욕구가 강하다든지 어떤 내가 한 만큼 상대가 나를 봐주지 않은 피해의식이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보면은 내가 소모될 걸 각오하고 그냥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들이붓는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 정리하면 이번 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의 전개나 어떤 속도나 현실 사이의 갭 같은 것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고 목표가 높다면 그만큼 달성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생각한 기준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계획해야만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에서 상대방과 대립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모두가 예민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 주장만 해봤자 그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고 내 뜻을 조금씩 얹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를 둬라. 뭐 시간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타이트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관점으로 협상을 하셔야 되고 계약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내가 계획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는 일들, 급조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은 그냥 다 문제가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이럴 때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거나 하는 게 되게 엉성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막상 해보면 굉장히 수고롭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냥 남의 부탁도 안 받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갑진년의 마지막 달인 정축월을 잘 활용을 해보시고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남들보다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25년 1월에서 2월 진년 정축월부터 을사년 무인월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좋아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미제라는 것은 늘 기제를 만들고 음의 기운이 가득 차면 양의 기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을사년을 맞이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너무 서두르거나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신중하게 해나간다면 결국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받을게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